가격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과거 사례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진 정도가 그 정도 되더라. 자,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개발자 D님께서 2020년도 가격으로는 돌아간 것 같은데 19년도 가격으로는 돌아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영어부터 했는데, 자, 급매물 투자. 저는 이제 급매물 투자가 이번 장부터는 급매물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계속 떨어진다는데 바닥을 알 수 있을까? 아마 개발자 D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아마도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게 바닥이면 좋겠는데 2019년도 가격으로 더 떨어지면 바닥이, 알고 보니까 그게 바닥이 아니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또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기준에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저도 역시 받아들이는데요. 그 기준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가공한 거니까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리고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첫 번째, 2005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상승했던 서울의 각 지역별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료는 KB 자료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북구 같은 경우, 맨 위에 있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약 45.18, 광진구 같은 경우는 36.62, 노원구 같은 경우는 71.20,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었죠. 자, 이게 흔히 말하는 급상승, 급등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구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2008년 9월이면 흔히 말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그 달입니다. 9월 15일이었으니까. 그 달부터 나중에 확인해 본 바, 이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2013년이었는데 2013년 12월까지의 하락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률이 얼마가 나왔고요. 2008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흔히 말하는 바닥을 찍었을 때 상승률, 반대로 빨간색이니까 하락률이 되겠죠. 하락률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상승 대비, 급등했던 상승 대비 하락한 률을 파란색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보시면 가장 많이 떨어진 부분이 도봉구, 은평구, 그다음에 강북구. 자, 도봉구 같은 경우에 약 32포인트 정도, 은평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상승분의 약 한 30% 정도 떨어졌을 때가 바닥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첫 번째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가격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과거 사례로 보게 되면 약 한 30% 정도 포인트 정도 많이 떨어진 정도가 그 정도 되더라. 자,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급상승했을 때의 상승분과 하락했을 때 하락분을 더해놓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상승으로 싸게 산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 오른 것보단 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약 한 30% 정도 떨어졌을 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내용은요. 예전에 트루카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 보시면 나올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얘기는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그 가격대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7억대 아파트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7억 5천대나 7억 한 8억대 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샀다라고 하면은 그때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그 지역들 같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7억 5천에서 7억 8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산 거잖아요. 이분들은 물건들을 판매를 하려고 할 때, 다시 내놓으려고 할 때 가능하면은 8억에서 7억 5천 이하로는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물건들이 안 나와요. 한 건, 두 건 급한 매물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집을 사죠. 집을 사게 되니까
집을 사게 되면서 한 건, 두 건으로 신고가를 찍으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지난 급등장 2021년 요때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바닥이 언제냐라고 봤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즉 거래량이 터져서 이 물건을 받쳐줬을 때, 이 물건을 받쳐줬을 때 해당되는 이 시점이 나름대로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고민했는데, 지난번에 트루카피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표현해 주신 그 단어가 직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곳들이 아마도 하방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개발자 D님이 질문하신 거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거는 같은데, 아마 2020년도부터 급격히 올라갔죠. 급격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이 터졌죠. 2020년도부터 아마 어느 정도까지 정말 급격한 거래량이 터졌을 겁니다.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 가격이 하방이에요.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팔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에 팔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버텨보지 뭐, 전세라도 주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을 딱 하방으로 고정해 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물건이 물량이 그 매도 물량으로 안 나오겠죠. 아마도 제가 볼 땐 이 가격대가 1차 하방 지정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개발자 D님께서 말씀하셨던 2020년도 가격으로는 돌아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을 보실 때 2020년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 라고 한다고, 2020년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 밑으로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그 신문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수준일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몇몇 급매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쌍디파파고님, 만약 그 가격이 뚫린다면이라고 표현하셨죠. 부동산하고 주식은 다릅니다. 지금 저는 안 뚫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뚫려요. 왜? 죽겠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뚫립니다. 뚫리는데 그 물량들이 적을 거고요. 그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들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게 수십 건, 수백 건이 거래량이 터지는 게 아니라 몇 건 이하의 거래량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들은 사실상 가격은 뚫린 거지만 그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뚫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래서 부동산은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미나님, 자, 안녕하세요. 인천 가정역에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요? 요즘 입주가 너무 많아서 가격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투자는 명쾌합니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자, 미나님께서 인천 가정역, 그러니까 아마 루원시티 쪽인 것 같은데, 루원시티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거잖아요. 입주가 너무 많아서 가격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물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노리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실생활, 터전과 연관돼서 여기에 사는 것이 상당히 좋다면 당연히 가격이 조정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것, 이것들 하는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알고 보니까 저기가 더 많이 올랐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흔히 하는 말로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꽂히는 경우. 아마 미나봉님께서는 관심 있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었고, 그 중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천 가정, 루원시티 주변에 꽂히신 거일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정말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인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실거주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투자로서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입주 물량이 정말 많은 곳, 정말 많은 곳들을 한 번쯤은 더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인천 가정이라고 내 기준에 딱 기준에 하나 들어와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것 하나가 나중에 보니까 와 여기가 정말 많이 올랐네 라고 하면 그때 또 다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꽂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내가 꽂히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게. 그래서 미나봉님께서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인천 가정이라고 하는 곳, 그 지역에선 상당히 좋은 곳이죠. 거기에 입주가 많아서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것이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꽂힌 것이라면 입주 물량이 더 많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한테 평가가 더 좋은 곳들이 존재를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실거주냐, 투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미나봉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정이 있다면 그 옆에 청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청라가 있으면 또 그 반대편 쪽에 검단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도 비슷한 구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가 꽂힌 곳이 아니라 대다수가 얘기하는 곳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일단 먼저 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정선님. 자, 김포 불로동 새 아파트를 인수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불로니까 정확히 말하면 김포가 아니죠. 인천 서구 불로동이죠. 인천 불로동 검단 쪽에 있는 인천 불로동에 있는 새 아파트.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불로동의 새 아파트, 뭐 제가 최근에 불로동 지역을 잘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정확히 무슨 새 아파트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 불로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까 좀 전에 봉님께서, 그 미나봉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 지역이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곳이에요. 로원시티라고 하는 곳. 근데 지금 본인이 질문하시는, 정선님께서 질문하시는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불로동, 인천 불로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다시 말하면 입지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곳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 어디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디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인천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검단. 어차피 불로동도 검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이 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반대편에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검단과 김포 쪽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곳에서 가격이 많이 빠진 곳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도 약간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불로동 그러면 저는 저기 퀸스타운이라고 그러죠. 거기 그 퀸스타운 같은 곳. 그쪽 지역을 지금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정선님이 생각하는 거와 조금 다르면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불로동 하면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그 단지를 기준으로 뭐 신명 퀸스타운이라든지 이런 쪽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일단 그 지역에서 맨 앞에서 해당되는 곳이냐? 그것은 아닌 거라고 한다면 그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한강신도시 쪽이거나 또는 반대편에 있는 검단신도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검단신도시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강신도시는 좀 됐고 오히려 검단이 지금 현재 물량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냐? 첫 번째, 길게 봤을 때는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가격 조정이 됐다. 뭐 한 30% 떨어지면 된다. 이거 보고 또 들어가더라도 첫 번째 입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스리안투님 건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종도 하늘도시 신축과 검단신도시 신축 중에서 어디가 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실거주 목적이고 30탁 가격은 다 비슷한 듯 하지만 영종이 더 내리고 있는 듯 합니다. 회사는 논현동입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더 스렌투님 같은 경우는요,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신축, 검단 신도시 신축, 전부 다 신축을 노리고 계시고요. 거주지가 회사가 인천 논현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이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인천이기 때문에 둘 다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인천 영동도 하늘도시와 검단 신도시 중에서 나 말고 누군가 들어와서 이왕이면 오르는 게 좋겠죠? 가격이 떨어졌지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곳이 어디일까요? 검단 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곳을 보게 되면 바로 옆이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이죠? 그렇죠? 근데 영종도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영종도라는 섬 안에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외부에서 그 동네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동네에 무언가 일자리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 사람들 또는 공항과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게 외부 수요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는 저는 1차적으로는 실거주와 투자가 동시에 되는 거라면 당연히 검단 신도시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영종도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동네 자체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수요의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겠죠. 실거주만 생각하시면 사실 논현동이면 뭐 이렇게 또 통행료는 납부하더라도 아마도 하늘도시에서 출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검단 쪽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